그것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전부 다 그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헌재는 심리를 안 하고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. 만약에 민주당이 단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헌재가 기능을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기능이 무기한 정지가 되는 겁니다. 여야 목리의 헌재 기능 마비 직전 입법 권력 남용 말랍니다. 자, 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야당이 이제 목리를 부르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마비되게 생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입법 권력을 또 남용을 하는 거죠. 국민의힘은 국회 목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자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. 이런 거를 빨리빨리 그 당 대표가 나서서 막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오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. 이게 헌재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상당한 국정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런 걸 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법리는 또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. 그런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변호사죠. 논평을 내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하다.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저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5명인데 2명 가지고도 이제 적법하다 이런 결론도 나왔고 2명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법은 이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,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서 아무런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헌재 기능이 마비가 되면 국회가 탄핵 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죠. 그래서 방통위처럼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이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한다. 그래서 민주당의 목리에 따라서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이다. 자, 국회목 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입니다. 그런데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2개로 줄어버렸죠. 지금 교섭단체가. 그래서 그전에는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. 요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회목 9명 중에서 국회목 3명을 추천을 안 하게 되면 합의를 해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6명밖에 안 되는 거죠. 6명.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목을 추천을 안 하면은 같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당 혼자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러면은 7명 이상이 출석해야지 사건을 심리를 할 수가 있는데 6명밖에 안 되죠.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붙으면은 그러면 이제 헌재가 마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. 헌재가 마비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장관들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이 이제 그거는 가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가반수면 되니까 장관들은 가반수로 해가지고 다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헌재는 심리를 안 하고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이탈자가 나와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헌재가 기능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기능이 무기한 정지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